이강인 선수의 어린 시절은 다사다난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것처럼 국내 다른 학부모들의 입김으로 인해 10살의 강인이는 2011년 발렌시아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고국을 떠나 먼 타국으로 가게 된 10살의 강인이. 그렇지만 홀로가 아닌 부모님과 두 누나, 5식구의 가족이 함께였기에 스페인에서 자신의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발렌시아 104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선수 이강인이 당당하게 입단하게 됩니다. 강인 선수는 인천 유소년 때 너무나 뛰어난 실력으로 월발을 했었는데 스페인에서도 그 재능이 통했습니다. 독보적인 재능으로 만 15세 때 카데테 A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만 16세 10개월 때 초고속으로 발렌시아 B팀까지 올반합니다. 그리고 만 17세 8개월이 되던 날 발렌시아 100년 역사상 외국인으로서는 최연소 1군 데뷔, 역대 유일한 17세 데뷔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르셀리노 감독 밑에서 시작한 강인 선수의 프로 생활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2019년 폴란드에서 열린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마라도나를 떠올리는 활약으로 최우수 선수와 골든볼을 수상하며 메시를 이은 기록을 썼지만 클럽에서는 강인 선수가 꿈꿔왔던 것만큼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습니다. 당시 마르셀리노 감독은 강인 선수가 아직 어리고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지만 감독의 전술인 수비적인 4-4-2에 강인 선수가 맞지 않아서 출전을 안 시키는 데 보였죠. 마르셀리노 감독은 수비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들을 기용했고 강인 선수는 자신에게 허락된 출전 시간에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렌시아의 구단주 피터 림 회장은 이강인 선수가 아시아 시장을 사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했고 강인 선수를 비롯한 유스 출신 선수 기용을 마르셀리노에게 적극 요구합니다. 이는 분명 감독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였죠. 결국 구단주와 감독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피터 림 회장은 마르셀리노 감독을 경질시킵니다. 문제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챔스 진출권을 따내고 코파델레이를 우승시키며 팀 내 선수들의 큰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기에 감독의 갑작스러운 해임은 팀 전체의 불화로 이어지게 된 것이었죠. 마르셀리노 감독은 발렌시아를 떠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피터림 회장을 이해할 수 없는데 구강컵을 우승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우승했고 피터림은 거기에 화가 났죠. 구강컵 이후 저에게 적대적이다가 결국 자른 겁니다. 사람들이 강인이 문제라고 오해하고 있는데 그건 피터림의 언플입니다 라고 하며 피터림 회장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과 자신이 감독을 넘어서 발렌시아의 왕처럼 군림하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일각에서는 피터림 회장이 돈을 쓰기 싫어서 유스 기용을 고집했고 구강컵에도 집중하지 말라고 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승하면 돈을 더 써야 하니까 말이죠.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그러는 거야? 팀의 극심한 불화 가운데 원망의 화살은 엉뚱하게 또 이강인 선수를 향하게 됩니다. 팀의 주장이었던 파레오는 마르셀리노 감독이 경질된 것이 피터림이 눈여겨보고 있었던 이강인 선수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며 그때부터 노골적으로 강인 선수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강인 선수의 동료이자 같은 유스 출신이었던 페란 토레스는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자신과 강인 선수가 일종의 따돌림을 당했다고 마르카 인터뷰에서 폭로했습니다. 당시 유스 선수들 중에서도 대표 주자였던 이강인과 토레스는 감독 경질의 원흉으로 지목되었고 팀 동료들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따돌림의 중심에는 주장 파레오가 있었죠. 토레스는 공식 인터뷰에서조차 파레오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강인과 토레스가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이강인에 대해서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 내가 이강인을 많이 도와줬다. 그는 위대한 선수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네티즌들은 용기 있는 토레스의 인터뷰에 멋있다는 반응이었어요. 마르셀리노를 이을 새로운 감독들로 슬라데스, 가르시아가 왔지만 이들 역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잦은 교체를 하며 팀의 성적은 더욱 안 좋아집니다. 이때 이강인 선수는 교체되어서 크게 좌절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감독 역시 경질당하게 되는데 이강인 선수도 10년의 발렌시아와 여정을 마치는 사건이 이때 발생합니다. 스페인은 논 EU 쿼터라는 제도가 있어서 팀 명단에 스페인 선수 외에 외국인 3명만 명단에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있음에도 피터림 회장은 마르코스 안드레라는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며 강인 선수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게 만들었죠. 왜 이래? 강인 선수는 발렌시아와 계약이 1년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하면 됐었지만 발렌시아는 일방적으로 강인 선수와 말도 없이 주급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계약을 해지해버리죠.
10년 동안 팀을 위해서 헌신했던 이강인 선수를 발렌시아는 배려해주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강인 선수가 떠나기 직전에 발렌시아에 왔던 보르달라스 감독의 말이었습니다. 보르달라스 감독이 팀에 막 부임했을 때 구단에서는 이강인이 벌써 팔려서 떠나야만 한다고 했어요. 심지어 이강인은 나쁜 팀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떠나야 한다고 말했죠. 보르달라스 감독은 당시 구단 측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강인 선수가 올림픽을 마치고 한국에서 돌아왔을 때 그를 단 이틀만 훈련시켜 보아도 강인 선수의 기량과 기술이 최고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강인 선수를 팔아버린 발렌시아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감독은 구단의 입김에 아무런 의견을 낼 수 없었고 결국 강인 선수는 무상으로 팀을 떠나게 됩니다. 썩을 대로 썩어버린 발렌시아의 운영에 지친 강인 선수는 발렌시아보다 하위팀이지만 마요르카의 자유계약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 무엇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경기를 뛰기만을 원했던 강인 선수의 열망 때문이었죠. 결과적으로 이강인 선수를 버리고 마르코 안드레를 영입한 발렌시아는 극심한 부진으로 강등권까지 떨어졌고 임금 체불 사태, 가투소 감독 대신 왔던 보로 감독의 침몰 등으로 팬들의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피터림의 운영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해서 2,000명이 넘는 대규모 시위까지 일어날 정도였죠. 반면 경기를 뛰길 원했던 열망이 가득했던 강인 선수는 마요르카로 이적한 후 자신이 원하던 그라운드에서 마음껏 뛸 수 있었습니다. 22-23 시즌에는 포텐이 폭발해서 컵 경기를 포함한 총 39경기 6득점, 6도움, 리그 베스트급 활약까지 자신의 재능을 라리가에 당당히 펼쳐드립니다. 특히 정말 속이 시원하게도 강인 선수는 마요르카 소속으로 강등권에 허덕이는 발렌시아를 상대로 골을 넣기까지 했는데요. 정말 2X급 사이다였어요. 발렌시아가 알아보지 못한 것은 강인 선수의 경기력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마어마한 인기였죠. 스페인어로는 ED에 의하면 마요르카는 이강인의 인기에 당황했다라고 하면서 강인은 자국에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고 팬들은 강인 선수를 보기 위해 1만 킬로미터를 건너와서 마요르카의 넘버 9을 본다. 마요르카의 넘버 9을 보기 위해 마요르카 스포츠시티의 정문에서 아시아 팬들의 긴 줄을 보는 것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을 때 닫힌 문 뒤에서도 팬들의 긴 줄을 볼 수 있었죠. 마르카에 따르면 당시 시즌 셔츠 판매량이 이강인을 메인으로 3배 증가할 정도였는데요. 강인 선수의 인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었죠. 이렇게 스페인에서 실력과 인기를 모두 증명한 강인 선수는 더욱 큰 무대에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2023년 7월 프랑스 최고의 팀 파리 생제르맹으로 입단한 강인 선수. 이강인 선수는 파리 생제르맹 구단 역사상 최초로 영입된 아시아 출신의 축구 선수가 되었고 공교롭게도 은사 고 유상철 감독님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벨기에전에서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렸던 PSG 파르크 데 프랑스 홈구장에서 강인 선수가 활약하게 되어서 더욱 뜻깊습니다. 유상철 감독님이 발자국을 남기고 간 자리에 자신의 축구 역사를 써내려가게 된 강인 선수. 드라마 같은 강인 선수의 힘찬 발걸음을 대한민국은 또 저는 우리 팬들은 응원합니다. 강인 선수는 이적료 2,200만 유로 약 314억 원에 달하는 금액에 이적했고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있는 세계 최대 클럽 PSG에 입단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새로운 모험을 빨리 시작하고 싶다 라고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는 파리에서 음단장 음바페 선수와 엄청난 케미를 보여주며 좋은 축구를 하고 있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도 여러 포지션에 적극 기용되며 이번 시즌 중요한 선수로 손꼽히고 있죠. 개인적으로 강인 선수가 이번 시즌 챔스를 들어올려서 더욱더 세계적인 선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황금 세대를 맞이한 대한민국도 다음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펼쳐서 하늘에 계신 유상철 감독님이 뿌듯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강인 선수 영상에 이어 이번에는 이강인 선수가 프로 데뷔 이후 겪었던 고난과 극복의 여정을 다뤄봤는데요. 어릴 때부터 이 많은 역경들을 이겨내고 잘 성장해준 강인 선수에게 진짜 고맙기까지 하네요. 앞으로도 힘들 때가 종종 있겠지만 지금처럼의 강인한 멘탈과 강인한 체력, 강인한 재능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더욱더 건강히 더 세계적으로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강요는 아니고요. 네가 개가 되라면 내 개가 된다.